대화 잘하려면 이 말 자주 해라.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그대들은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가? 아니면 말이 끝나고 나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고 돌아누운 밤이 있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말이 청산유수 같은 이가 있었고 조용하되 모두에게 신뢰를 얻는 이도 있었다. 신기한 것은 말 잘하는 자가 늘 대접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말 적은 자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깊이 신뢰받는 경우를 나는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렇다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늘은 그 물음에 답하려 한다. 어디서든 대접받고 인정받는 대화에는 남들이 쉬이 알아채지 못하는 세 가지 비결이 있다. 사람들은 대화를 잘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대개 비슷한 바람이 담겨 있다. 말을 막힘없이 하고 싶다. 재치 있게 받아치고 싶다.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법을 고민한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떤 이야기가 사람을 끌어당기는가? 그런데 나는 묻고 싶다. 그렇게 신경 써서 뱉은 말이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었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관리들을 자주 만났다. 그들 중에는 말재주가 뛰어난 자들이 있었다. 어떤 자리에서도 막힘이 없었고 좌중을 웃기고 분위기를 살리는 데 능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되 그를 따르지는 않았다. 말은 남아있으되 신뢰는 남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유배지 근처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다. 묻는 말에 짧게 답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끝까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의례 그 노인을 찾아갔다.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었다. 그 노인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고들 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오래 생각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청산유수처럼 흐르는 말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인가? 아니면 말 사이의 여백과 무게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인가? 결론은 분명했다. 사람을 홀리는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기운이다. 말의 기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가 말을 마쳤을 때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었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힘이다. 또한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내 처지를 안다고 느끼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사람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힘이다. 이 기운은 말을 많이 한다고 생기지 않는다. 화술을 익힌다고 생기지도 않는다. 그것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 말을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비롯된다. 말솜씨는 기술이다. 누구나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말의 기운은 태도에서 나온다. 태도는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기술이 아닌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어디서든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말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말이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기다림이다. 말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사람들은 대개 바로 입을 연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대화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빠르게 받아치는 것이 영리해 보이고 침묵이 길어지면 어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았다. 강진에 머물던 시절 나는 마을 어른들의 모임에 종종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유독 모든 이의 신뢰를 받는 어른이 있었다. 그는 누군가 말을 마치면 바로 받지 않았다. 잠깐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이 든 탓이려니 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짧은 침묵 안에서 말한 이는 자신의 말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두르지 않았기에 그 어른의 말에는 무게가 실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무게를 신뢰라고 불렀다. 나는 그것을 보며 깨달았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빠른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상대의 말이 끝나고 바로 내 말을 꺼내면 그 대화는 나의 것이 된다. 그러나 잠깐 기다리면 그 대화는 상대의 것이 된다. 상대의 것이 된 대화에서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연다. 기다림은 양보가 아니다.
기다림은 전략도 아니다. 기다림은 상대를 향한 예의다. 그리고 그 예의를 아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나는 스스로를 돌아본 적이 있었다. 젊은 시절 나는 말이 많았다. 생각이 빠르고 배운 것이 많았기에 상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내 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말 위에 내 말을 얻는 일이었다. 유배지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침묵을 배웠다. 말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 앞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상대의 말 끝에서 단 몇 박자만 기다려보라. 그 짧은 여백이 대화의 무게를 바꾼다. 말의 속도를 늦출 때 그대가 전하는 말의 깊이는 오히려 깊어진다. 빠른 말이 영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다리는 말이 사람을 얻는다.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공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힘들다고 말했을 때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참으로 힘들었겠다는 말 한마디를 원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언을 꺼내거나 자신의 경험을 앞세운다.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대는 그 순간 마음의 문을 닫는다. 내 고충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것을 뼈저리게 알았다. 먼 길을 걸어 나를 찾아온 제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힘든 사정을 안고 왔다. 가세가 기울었다는 이도 있었고 집안에 우환이 겹쳤다는 이도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들에게 방도를 일러주려 했다. 어떻게 하면 형편이 나아질지, 어떻게 처신하면 화를 피할 수 있을지를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은 내가 해법을 내놓았을 때가 아니었다. 참으로 오죽했겠는가. 그 한마디를 건넸을 때였다. 그 말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길고 정교한 위로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나는 그대의 사정을 안다. 그대가 얼마나 버텨왔는지를 안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측량되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숨을 내쉰다. 공감이란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느낀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참으로 오죽했겠다는 말은 상대의 감정에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다. 그 자리를 내어받은 사람은 그대를 기억한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다. 해법을 준 사람은 잊혀도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오래 남는다. 나는 그것을 깨달은 뒤로 말보다 먼저 상대의 얼굴을 살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보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물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같았다. 알아달라는 것이었다.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오죽했겠는가. 이 말은 짧다. 그러나 이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상대의 사정을 진심으로 헤아린 사람이다. 그 헤아림이 말에 실릴 때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된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말이다. 화려하지 않되 상대의 무게를 아는 말. 그것이 사람을 녹이는 진짜 한마디다.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절제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생을 말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가.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들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다. 고생을 앞세우는 사람일수록 정작 주변에 사람이 적었다는 것을 말이다. 강진에서 나는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 유독 자신의 고난을 자주 꺼내는 이가 있었다. 대화가 시작되면 어느새 자신의 이야기로 흘렀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자신이 겪은 고생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무겁다고 했다.
그의 말이 끝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했다. 반대로 그 마을에 또 다른 이가 있었다. 그는 나보다 훨씬 더 혹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다. 가족을 잃었고 재산도 잃었으며 몸도 온전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생을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누가 물으면 짧게 답하고 이내 상대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 그의 곁에 있으면 편하다고 했다. 그가 말하면 귀를 기울였다. 나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래 생각했다. 결론은 이것이었다. 고생을 뽐내는 말은 상대에게 짐을 지운다. 그 짐을 받아든 상대는 무겁고 무거운 자리에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고생을 품 안에 간직한 사람의 말은 가볍다. 그 가벼움이 상대를 편하게 하고 편한 자리에는 사람이 모인다. 말의 무게는 내가 겪은 고생의 양에서 오지 않는다. 말의 무게는 내가 그 고생을 얼마나 절제하느냐에서 온다. 나 역시 유배 초기에는 그러하지 못했다. 억울함이 컸고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외로움도 컸다. 찾아오는 이마다 붙들고 내가 얼마나 부당한 처지에 놓였는지를 토로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위로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지쳐서 돌아가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짐을 던지는 것인가? 말과 짐은 다르다. 말은 상대와 나누는 것이고 짐은 상대에게 얻는 것이다. 내 고생을 털어놓는 것이 나눔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짐이 된다. 짐을 자주 얻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 깨달음 이후 나는 달라졌다. 내 억울함을 글로 옮기되 사람을 만날 때는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물었다. 내 고생은 묻어두고 상대의 고생을 꺼내어 주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처지를 알아갔다.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내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절제된 말에서 품격이 나온다. 품격은 꾸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뽐내지 않는 데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들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고생을 감추라는 것이 아니다. 고생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겪어온 세월은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배어 있다. 태도에 스며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본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진짜 대화의 열매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기다림, 공감, 절제. 이 셋은 하나의 이치에서 나온 것이다. 바로 나보다 상대를 먼저 두는 마음이다. 말을 잘하고 싶다는 바람은 결국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정받으려 할수록 인정은 멀어진다. 내가 먼저 말하려 하면 상대는 다치고 내 고충을 먼저 꺼내면 상대는 무거워지며 내 해법을 먼저 내밀면 상대는 외로워진다. 반대로 기다리면 상대가 열리고 공감하면 상대가 가벼워지며 절제하면 상대가 편안해진다. 인정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건네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건네는 순간은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었다고 느낄 때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홀로 보내며 이 이치를 몸으로 익혔다. 처음에는 억울했다. 나의 학문을, 나의 뜻을,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것이 서러웠다. 그래서 만나는 이마다 내 이야기를 했고 내 처지를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멀어졌다. 내가 중심이 된 대화에서 상대는 구경꾼이 될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찾아온 제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아무 말도 보태지 않고 해법도 내놓지 않고 그저 끄덕이며 들었다. 그 제자가 돌아가면서 말했다. 선생님 곁에 있으면 숨이 트입니다.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제자는 내게 가장 큰 것을 받아갔다고 했다. 그것이 대화의 역설이다. 말을 아꼈더니 더 많은 것이 전해졌다. 상대를 주인공으로 두었더니 오히려 내가 기억되었다. 기다림은 상대의 말에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에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다.
절제는 상대의 존재에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행위다. 내가 차지하려는 자리를 내려놓고 상대에게 그 자리를 건네는 것. 그 자리를 받은 사람은 그대를 고맙게 여긴다. 그리고 고마움은 신뢰가 되고, 신뢰는 관계가 되며, 관계는 그대의 삶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된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은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내가 잘한 말이 아니라 상대가 잘 들었다고 느낀 말이다. 내가 잘 말했다는 느낌은 나만의 것이다. 상대가 잘 들었다는 느낌은 관계로 남는다. 대화에서 남는 것은 내용이 아니다. 그 대화가 끝난 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이다. 이 사람 곁에 있으니 편하다. 이 사람은 나를 알아준다. 이 사람과 또 이야기하고 싶다. 이 감정들이 쌓이면 그대는 어디서든 불리는 사람이 된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곁에 두고 싶은 사람. 그것이 진정한 대화의 주인공이 갖는 이름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익히는 것은 다르다.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 먼저 나오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언이 먼저 튀어나오며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이야기가 먼저 쏟아진다. 그것이 사람이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태도는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습관으로 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어야 했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여야 했으며,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삼키는 연습을 해야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억지가 아니라 몸에 밴 것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떠올렸다. 이 사람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기쁜 소식인가?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그저 누군가와 앉아있고 싶은 마음인가? 그것을 먼저 헤아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보인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 때 남은 말들이 비로소 무게를 갖는다. 사랑방에서, 모임터에서 오랜 법과 마주 앉아 있을 때를 떠올려 보라.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끝까지 듣는다. 도중에 끊지 않는다. 끊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그 충동을 잠시 내려놓는다. 말이 끝나면 바로 받지 않는다. 한 박자 쉬고 상대의 말이 자리를 잡도록 둔다. 그 침묵이 어색하더라도 서두르지 않는다.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해법보다 먼저 그 마음을 알아준다. 참으로 오죽했겠는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다. 이 한마디가 어떤 조언보다 먼저여야 한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때는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지금 이 말이 상대에게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그 둘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 나는 이 물음을 유배지에서 매일 스스로에게 던졌다. 처음에는 대답이 어려웠다.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상대에게 필요한 말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구분이 된다. 그리고 구분이 되는 순간 말을 아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말을 아낀 자리에 상대가 들어온다. 상대가 들어온 대화에서 신뢰가 생긴다. 신뢰가 생긴 관계는 오래간다. 오래가는 관계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혼자가 아니다. 모임터에서 외따로 앉지 않아도 되고, 사랑방에서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이 그대 곁에 머문다. 그것이 대화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열매다. 말을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대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면 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은 그 사람이다. 어떤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낸다. 말투 하나, 침묵 하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벼슬아치도 있었고 선비도 있었으며 이름 없는 농부도 있었고 어린 제자들도 있었다. 그들 중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곁에 있으면 편안했다는 것이다. 그 편안함은 말재주에서 오지 않았다. 학식에서 오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왔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내 처지를 헤아려 주었으며 자신의 이야기보다 나의 이야기를 먼저 물었다. 그런 사람 곁에서 나는 작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 자신이 귀하게 느껴졌다.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말이 가진 진짜 힘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를 귀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시절,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뿐이었다. 재물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으며, 권세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뒤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왔다. 먼 길을 걸어서, 때로는 며칠을 걸려서, 그들이 찾아온 것은 내 학문 때문만이 아니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정리된다고 했다. 자신이 하찮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말은 재물보다 오래가는 것이구나. 말은 지위보다 멀리 닿는 것이구나. 향기 나는 말 한마디는 그것을 들은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 머문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든 날, 그 말이 다시 떠오른다. 그대들이 나누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힘든 날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알고 말하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사람이다. 말을 바꾸려 하지 말라. 말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어라.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말은 저절로 달라진다. 기다리게 되고 공감하게 되며 절제하게 된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번 몸에 배면 평생 간다. 그리고 그 태도가 쌓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난다. 말수가 줄어도 무게가 생기고 자리가 낮아져도 사람이 따른다. 그것이 말이 만들어가는 삶의 품격이다. 나는 그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얻는 사람, 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상대를 빛나게 하는 사람. 그 한 가지만 기억해도 그대의 남은 날들은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울 것이다.